예,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뭐라고 또 이제 뭐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고 있죠. 뭐 사실은 그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은 뭐 동부 결승 이후로도 쭉 갈 수도 있을 법한 모습을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결국은 코어 4가 구축이 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4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 구축이 된 이후로부터 한 번도 결국은 2라운드 이후로 가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 이제 그게 되게 됐는데 만화를 내보내면서 결국 뭐 코어 4 시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과연 더 좋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올해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론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뭐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이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요 코너는 요 영상을 보고 뭔가 이제 뭐 NHL에 입문을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응원하는 팀을 정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은 이제 올해부터 넣은 기획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토론토는 NHL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죠. 가장 인기 있는 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단 SNS 팔로워 수 그죠? 이런 부분을 바라보셔도 피츠버그가 한 500만 그죠? 그리고 이제 시카고가 470만 근데 이제 토론토가 410만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이게 제일 인기 있는 팀입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죠? 위에는 미국 팀이고 세 번째는 캐나다 팀인데 캐나다의 인구 분포 그렇죠? 캐나다와 미국의 인구수 차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게 400만이 넘는다. 거의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인기 팔로잉이 많은 SNS 팀이랑도 비빌 만한 수준이 된다라는 거 이거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캐나다 팀 내에서 캐나다 내에서는 그럼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캐나다 팀 내에서 SNS 팔로워 수 이거 뭐 이것저것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가 410만 아까 보셨죠? 근데 몬트리올이 300만인데 이거랑도 100만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NHL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에서 뭐 자존심 클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6 캐나다 팀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창립 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밴쿠버랑 몬트리올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지난 플레이오프 때 시청률 이게 이 분당 시청자 수라고 하는 이 그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라운드별로 가장 분당 시청자 수가 높았던 시리즈가 1라운드 오타와 토론토 오타와 토론토 분당 시청자 수 320만 나왔고요. 그리고 2라운드는 플로리다 토론토 모든 시리즈 중에 이 시리즈가 제일 높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360만이고 3라운드는 이제 토론토가 떨어졌으니까 없죠. 그죠? 에드먼턴 댈러스였습니다. 280만이죠. 적죠. 그리고 스탠리컵 결승전이 분당 시청자 수가 380만이 나왔어요. 근데 2라운드 분당 시청자 수 비슷하면 비슷하죠.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클럽이다라는 겁니다. 시청률로도 증명이 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팬이 많다라는 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걸로 확 이게 사실은 이 토론토 팬덤을 깐다라는 게 보다는 많은 팬덤을 가진 팬들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건 토론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가 이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년 우리의 해고 그죠? 뭐 북미 스포츠로 따지면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팀 죄송합니다. 매년 올해는 우리의 해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거는 항상 좀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대형 팬들의 팬덤의 좀 부작용이라고 보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의미가 있는 클럽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나는 그냥 이제 제일 인기 있는 팀을 응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토론토 바로 고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랑 올 시즌 뎁 차트 보고 들어가게 될 텐데 뭐 1위 팀이니까 안 좋을 수가 없죠. 52승 26패 4연장패 승점 획기는 65.9%가 나왔고 애틀랜틱 디비전 1위였습니다. 뭐 템파라든가 그죠. 플로리다는 뭐 사실 정규 시즌에는 이 강함을 100% 보여주기가 힘든 팀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토론토가 디비전 1위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득점, 실점 양상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마크를 하고 있는 그죠. 득점 같은 경우에도 7위 그리고 이제 실점도 8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난 시즌 뭐 베르비 감독이 첫 시즌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도 일견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라인업 보고 들어가시면은 뭐 요런 느낌으로 저는 한번 짜봤습니다. 워스턴 매슈스랑 매슈나이즈는 뭐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첼리를 일단 1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마너 선수의 그런 빈자리를 물론 이제 당연히 메울 수는 없는 자원이죠. 그래도 이제 플레이메이킹 윙 같은 느낌으로 요 자리 그냥 마너 자리에 그냥 슉 들어오는 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슈스 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스턴 매슈스는 뭐 네탑 쪽에서 진짜 힘싸움으로 이제 뭐 재미를 보고 그런 느낌의 성향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역할을 나이즈가 해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뭐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워스턴 매슈스가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라인 요런 느낌에서 이제 뭐 둘 다 30골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뭐 워스턴 매슈스는 사실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 30골을 훌쩍 넘는 득점이 가능한 자원이죠. 그리고 2라인의 타바레스랑 릴란드입니다. 요 큰 틀을 유지를 하면서 맥스 도미를 집어넣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2라인 윙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선수는 바비 맥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스 도미가 생각보다 생산력이 사실은 지금 토론토 들어와가지고 10골도 못 찍는 시즌이 2시즌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도미를 결국은 조금은 역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비 맥맨이 결국 이제 이런 자원들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도미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오프 연장 결승골도 넣고 그런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했지만 바비 맥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라인에 집어넣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은 좀 컨셉 잡고 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 그리고 이제 체킹 게임 그리고 턴오버 유도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능한 선수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루아 이번에 영입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슈아, 로런츠 새로 들어온 루아랑 조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소속 팀에서도 결국 이제 전방 압박에서의 경기, 포어 체크에서의 경기, 그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제 자원들이고 뭐 로런츠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같은 부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근면함. 사이즈, 그죠? 이제 이런 리치로 승부를 하는 느낌으로서의 3라인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4라인에 스콜 로턴 선수가 들어가는데 로턴 선수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지금 토론토에서 경기력이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4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사실 실력대로라고 하면 어느 팀이라도 한 3라인 정도 수준, 그죠? 그 정도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뭐 바비 맥맨이 됐든 도미가 됐든 이 자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옆에는 예른 크로크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4라인 역할로는 사실 예른 크로커가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버트슨이 들어오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4라인에서의 결국은 좀 수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른 크로크는 뭐 여러 상황에서 또 기용이 가능한 선수이므로 조금 더 4라인으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라인업을 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1, 2라인 센터 메슈스 타바레스 같은 선수들 그리고 윙에도 파워포워드형 나이즈 그 다음에 이제 득점형 뭐 닐란데르 뭐 이런 선수들 잘 구축이 돼 있고 3, 4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근면함, 수비 게임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공격진 뭐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예전에 마너가 이제 이적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급, S급 선수는 결국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S급 선수는 정말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뒤에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수비진 또 보고 들어갑시다. 수비진 이제 브랜던 카를로 선수가 들어온 이후로 사실은
모건 라일리 선수랑 카를로 선수를 많이 이제 조합을 합니다. 사실 라일리랑 카를로를 조합을 했을 때는 뭐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퍼군밭 그런 부분도 이제 라일리가 많이 해줄 수가 있고요. 1라인에는 테너브랑 맥케이브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셧다운 역할 같은 부분도 해줄 수가 있고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죠. 사실 맥케이브도 보드 쪽에서 피지컬 플레이 굉장히 잘하는 자원이고 크리스 테너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전체적인 부분을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피지컬 경쟁력도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라인의 베누아랑 에크멜 라르손. 에크멜 라르손도 뭐 지난 시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누아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크고, 그죠? 피지컬 좋고, 포인트샷 강력하게 날릴 수 있고, 그죠? 요런 느낌의 선수들을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베루비 감독이 리치 길고, 피지컬 좋고 이런 선수를 잘 써요. 기본적으로. 잘 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베누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중요한 결승골을 넣는다라든가 뜬금없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모습들이 나오긴 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리도 변함없이 스톨러즈 월 조합이 나올 것 같고요. 스톨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사실 플로리다에서 그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그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아직도 이제 토론토 팬분들은 그때 이제 스톨러즈가 빠지지 않았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이제 스톨러즈가 조금은 흔들리는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뭐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조셉 월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지난해 대비라고 하면 결국 이제 지난해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냥 이제 지난 시즌 같은 느낌을 기대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로스터의 장단점 보고 넘어가시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영입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번에 영입 점점 이 감독의 성향에 맞는 영입을 잘하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감독은 아무래도 이제 좀 꾸덕하고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이제 좀 전통적인 유형의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반면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애널리틱이니 그리고 이제 뭐 GM들도 애널리틱 같은 부분에 많이 많이 이제 발을 집어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포제션이라든가 그냥 이제 스피드 이제 이런 느낌의 좀 상반된 느낌의 영입을 하는 팀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요즘에 지금 토론토를 보시면은 감독의 성향이라고 하면은 이 베루비 감독의 특유의 그런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베루비 감독이 잘 활용할 만한 그런 피지컬 좋고 이런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루비 감독이 2018-19 시즌 세인트루이스 우승을 했을 때 리그에서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팀이었었습니다. 평균 실점 187.3 전체 3위였었고요. 평균 몸무게 92.32kg로 전체 5위였었거든요. 피지컬 상당히 좋은 팀이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토론토가 영입한 자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피지컬이 일단 좋은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자원들 루아라든가 조슈아라든가 이런 선수 다 190 넘고 90kg 넘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카를로 지난 시즌 영입을 했었죠. 카를로도 196, 98 거한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도 이 굉장히 피지컬 좋은 자원들이 많이 영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역시나 감독 성향에 맞는 역시나 베루비 감독은 피지컬 좋은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어느덧 올 시즌 토론토도 피지컬 팀으로 거듭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 리그 4위 그리고 이제 평균 몸무게 93.63kg로 전체 1위거든요. 리그에서 뭐 남부럽지 않은 피지컬 툴을 가진 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베루비 감독 이 결국 하고 난 다음에 팀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진입을 할 때도 직선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윙들 쫙 보내놓고 양쪽 사이드를 쫙 보내놓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덤프를 집어넣는다라든가 좀 직선적으로 이제 창출을 하는 그런 그림들 막 완벽한 존 엔트리를 위해서 막 패스 몇 번 주고 받으면서 막 선수 스위칭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이제 집어넣고 하는 느낌의 직선적인 창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팀이 됐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 같은 경우에도 수동적인 1-2-2 그러니까 이제 정말 플로리다나 이런 팀들처럼 정말 잡아먹을 정도로 이제 공격적인 1-2-2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중립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 명 정도 맨 앞에 들어가는 체크 한 명 정도만 보내놓고 나머지 4명은 이제 중립 지역에서 이렇게 딱 진을 치고 기다린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비진 내에서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방어 그리고 샷 블로킹 위주로 하는 뭐 박스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술적인 부분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려한 공격력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타 플레이어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얘네들을 막을 수 없잖아. 공격 지역에서 이렇게 막 스위칭하고 그죠? 모션 오펜스하고 이래버리면 막을 수 없잖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요즘엔 간결하고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사이즈가 크고 왜냐면 이제 지역 방어를 하는데도 당연히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리치가 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샷 블락킹을 하는데도 당연히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고 하는 그림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역시나 이제 감독 성향에 맞는 감독 취향에 맞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로스터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1라인이 결국 이제 크게 변화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팀을 결국 떠나가게 됐죠. 이제 이런 과정이고 근데 지난 시즌에 라인별로 제일 토론토에서 많이 득점을 했던 라인이 나이즈 매슈스 마너 요 1라인 36골 넣었는데 2등 3등 라인이랑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시즌만 보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슈스랑 마너가 어쨌든 같은 라인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요거를 살펴봤는데 최근 이제 5시즌 동안 매슈스 마너가 들어간 라인이 몇 골을 넣었는지 이제 하얀색이 이제 골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기대 득점 값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득점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점 값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내는 이런 이제 21-22 시즌 같은 시즌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대 득점감보다 더 좋은 이런 성과들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라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팀을 정말 지탱할 수 있는 1라인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깨지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5시즌 오스턴 매슈스 선수의 골에서 마너 선수의 어시스트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뭐 득점한 골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보시면 40골 중에 이제 8골 그리고 60골 중에 14골 이 정도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41골 중에 19개 그리고 뭐 33개 중에 16개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이제 만화가 관여한 그런 시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 시즌 의문의 건강 문제가 있었죠. 오스턴 매슈스 선수가 상반신 부상으로 15경기를 결장을 했고 진료 목적으로 시즌 중에 해외 방문을 하는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역시나 오스턴 매슈스라고 하면은 리스샷 그렇죠. 정말 이제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손목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리스샷으로 골을 넣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기억에 나실 텐데 지난 시즌 리스샷 성공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샷 성공률이 20%가 넘었었는데 14.6, 15.6, 18.1 그죠? 지난 23, 24 시즌에 18.1 뭐 69골을 넣었으니까 또 좋았잖아요. 근데 그 시즌보다 거의 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건강 문제 플러스 지난 시즌에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그림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겠지. 해야 더 정확하겠죠. 이제 그 부분까지도 조금은 우려를 자아낼 만한 숫자가 찍혔기 때문에 요 부분 이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오스턴 매슈스 선수 라인에 올해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올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화가 떠나감에 인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 입장에서는 타바레스 닐란데르 라인에 역량을 집중해버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오스턴 매슈스 라인도 그냥 버리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팀의 가장 큰 셧다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타바레스 닐란데르 라인에 붙여버리고 이제 1라인 수준의 선수들을 그냥 적당히 수비되는 그런 느낌의 라인으로도 오스턴 매슈스 선수 라인을 또 맞상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좀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 빠진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라인의 생산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요거 특히 이제 뭐 중심에는 매슈스가 있겠죠.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스터 탑3를 보시면은 뭐 이 팀도 별로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스턴 코원 선수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지금 토론토 유망주 풀에서는 좋은 선수고요. 많은 활동량 그리고 근면함이 돋보이는 플레이메이킹 윙어 자원입니다. 이제 그래 요 선수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흐티아모프나 힐데비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 선수들이 NHL 레벨에서 얼마나 이제 먹힐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아흐티아모프랑 힐데비는 보시면은 좀 상반된 골리 유형이죠. 위치 선정, 반사신경, 장점의 아흐티아모프, 그리고 힐데비는 사이즈, 침착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반적인 골리 진, 뭐 AHL에서 요 두 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급 자원을 보유하기 힘든 거는 사실 상위권이었었고요. 토론토가 계속 상위권이었죠. 최근 계속. 게다가 지속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1라운드 픽까지 없는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골리가 두 명이 등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다소 이제 유형이 다른 골리다라는 건 좀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좀 비슷한 유형의 골릴 수 있어요. 뭐 둘 다 키가 크고 뭐 침착한 느낌의 골리라든가. 이제 그게 아니라 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느낌의 골리 조합이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주전 백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림 자체는 또 이제 좀 재밌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골리 토론토 계약 상황이 그렇게 길게 잡혀 있지 않거든요. 조세벌도 27, 28 시즌. 그리고 이제 스톨러즈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토론토 골리 계약 상황도 물론 이제 한 번에 아흐티아모프랑 누구냐 그 힐데비가 그냥 둘을 갈아치우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명씩이 되든 이제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명권 트레이드에서도 지난 시즌에도 스콜 로턴 선수 영입하면서 1라운드 하나 보냈고요. 27년이지만 그리고 브랜던 칼로 영입하면서도 1라운드 한 장을 보냈기 때문에 여전히 픽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기근 상황은 유망주 기근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선수 보고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 이 선수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타바레스 선수입니다. 사실 타바레스가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거는 지난 시즌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23, 24 시즌에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평년보다. 이제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거 타바레스가 과연 이제 얼마나 경기력이 되찾아올 것인가.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 90포인트까지도 뭐 찍을 수 있는 선수가 타바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인트 생산력이 이제 23, 24 시즌에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와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거의 경기당 1포인트 찍었어요. 지난 시즌.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이제 또 돋보였던 강점은 득점력이었었죠. 결정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38골 넣었는데 이거 이제 통산 커리어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골을 많이 넣었던 시즌이었고요. 타바레스의 커리어 중에서 2등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븐 스트렝스 골도 타바레스 커리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득점을 한 시즌이었고 파워플레이 골도 세 번째로 많이 득점한 시즌.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은 19%가 나오는데 이거는 타바레스 전체 커리어, 타바레스 선수의 지금까지 한 10년, 11년 정도 커리어입니까? 거기에서 가장 높은 슈팅 성공률을 보여줬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타바레스가 이렇게 득점력에서도 그렇고, 뭐 페이스오프 이런 부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부활하는 조짐이 보였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죠. 특히 이제 중간 위험 지역, 어떻게 보면 뭐 리스트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간 위험 지역에서 보시면은 뭐 슈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53개니까. 근데 이제 뭐 골 13골 상위 4% 그리고 슈팅 성공률 24.5% 찍히면서 상위 2%였습니다. 대단했었죠. 이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토론토는 뭐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성과를 얼마나 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작년에 부활을 못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7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 했었고 24, 25 시즌 작년에는 23, 24 시즌 7경기에서 뭐 1골 1어시스트니까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3, 24, 25 시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13경기에서 5골 2어시스트였기 때문에 뭐 결정력은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생산력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타바레스가 역대 커리어에서 0포인트 그죠? 플레이오프 시즌 단위로 봤을 때 0포인트 기록한 경기 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9경기나 0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13경기 출장에서 9경기였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거의 모든 경기에서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거나 별반 진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플레이오프에서 무득점 경기가 제일 많은 시즌이 지난 시즌이었어요. 타바레스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에서 포인트를 못 올렸으니까 그리고 뭐 5경기에서 예를 들면 또 뭐 캐리한 경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경기 숫자가 좀 많았다라고 해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23-24 시즌도 7경기에서 5경기나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시즌 연속으로 거의 지금 출장하는 모든 경기 좀 MSG를 치면 그죠? 좀 MSG를 치면은 거의 출장하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포인트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타바레스가.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좀 부진이 심각해요. 그래서 타바레스가 어쨌든 이제는 게다가 지금은 아까 이제 중간에 본 내용에서도 조금은 나왔던 이야기지만 코어4 힘도 약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코어4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스타 파워가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스타 자원들이 더 힘을 분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최근 타바레스의 플레이오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중간에 본 내용에도 나온 또 내용이지만 오스턴 매슈스도 이제 지난 시즌 부상 여파도 좀 보여줬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좀 짐이 더 지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타바레스의 이런 이제 활약이 더 필요한. 물론 이제 다행히 뭐 계약 자체가 굉장히 염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못해도 토론토 입장에서 손해 볼 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토론토가 타바레스를 그 가격에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에 이제 요 정도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강점이라고 보는데 그 강점이 10분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타바레스의 활약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당연히 더 멀리 나아가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토론토가 굉장히 그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가장 큰 강점이 결국 계속 한계가 보이니까 지금 그런 결정을 했는데 요 결과가 어떤 결과로 좀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반신반의하는 이유는 괜찮게 보이는 부분은 결국은 감독이 원하는 하키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득점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득점을 하는 부분에서 코어4 선수들의 정말 존재감도 막강하고 결과 자체도 막강하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균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토론토가 결국은 확장 시대 이후로부터 사실은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잘 풀릴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으로서 조금 더 부족분을 보강을 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팀을 구성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올 시즌 여전히 디비전 상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 잘 지키면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까지 정말 홈런을 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올해 이제 블루제이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해봤으면 하는 느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1위 팀의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